안녕하세요. 주식공부입니다.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은 추석 특집 2탄, 부자가 되려면 지켜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요. 그냥 일반인입니다.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사는 세대는 투자의 시대입니다. 월급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. 그리고 이 투자는 아는 만큼 돈이 보이고 아는 만큼 법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보고 배우고 부자 되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. 그러면 부자랑 서민이랑 뭐가 차이가 날까요? 이 부자는 자산을 삽니다. 자산. 그리고 서민은 부채를 삽니다. 이게 여기서 차이가 확 나는 거죠. 그러면 자동차는 뭘까요? 자동차는 자산일까요? 부채일까요? 자동차는 부채입니다. 이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주머니에 돈을 자꾸 넣어주는 거는 자산입니다. 돈을 자꾸 빼가는 거는 부채입니다. 그럼 자동차는 사자마자부터 감가상각이 돼서 사자마자 새 차가 중고차로 되면서 가격이 확 떨어지죠. 그리고 쓸수록 기름값 넣어야지, 유지비 들어가야지, 엔진오일 갈아야지, 자동차 검사해야지, 자동차세 내야지, 계속 돈을 빼갑니다. 그리고 이 운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빨리 병듭니다. 건강에 별로 안 좋습니다. 제 주변의 지인분들도 운전 많이 하시는 분이 우리 빌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 빌라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개인 택시 하셨는데 뇌출혈로 반이 마비가 되셨습니다. 그럼 왜 운전하는 게 안 좋냐? 이 앉아있는 시간만큼 수명이 줄어든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을 하면서 스트레스, 까딱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 집중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. 그래서 운동 부족에다가 스트레스 쌓이고 피로 쌓이고 이러니까 건강에는 안 좋죠. 그래서 이 자동차가 편리하긴 한데 많이 타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. 그리고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에 속합니다. 그러면 자산에는 뭐가 있을까요?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부자들의 재테크 1순위가 부동산이더군요. 저는 주식인 줄 알았습니다. 그 다음에 주식이 있습니다. 그럼 부자들은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부동산을 사서 모읍니다. 주식도 사가지고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떨어지면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서 모읍니다. 좋은 회사 주식을 사서 모읍니다. 그래가지고 팔지 않습니다. 근데 서민들은 안 그렇죠. 서민은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으지는 않습니다.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있지만은 모으지는 않습니다. 모아야지 이게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모아놓은 게 올라가면은 이 자산이 크게 상승을 하겠죠.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자 이런 거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. 처음에는 주식 공부 15년 차고요. 지금 부동산 공부 5개월 차입니다. 그리고 이제 부자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이 좀 있어지니까 관심도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했는데
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그 부자가 되려면 지켜야 되는 세 가지가 뭐가 있나, 이거를 생각해 봤더니, 첫 번째는 자산하고 부채를 구분해라, 이겁니다. 자산이 뭔지, 자산이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자산이 뭔지,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부채가 뭔지를 구분해라, 이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을 사라. 자산을 사야지 이게 뻥튀기 돼서 부자가 되는 거지, 월급으로는 지금 이제 도저히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, 요즘 시대에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 자산을 팔지 마라. 한번 자산을 사면 팔지 마라, 이거죠. 근데 이 주식은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팔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고, 너무 이 주식을 샀는데 너무 급등을 해요. 그러면 여기서 팔고 안 오른 돈 잘 벌고 우량한 그 회사 주식을 사서 모으는 거죠. 이거는 팔고요. 그럼 또 여기서 또 하나가 급등을 하면은 이거는 팔고 또 자산을, 돈 잘 벌고 우량한 회사 거를 바닥에서 또 사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이게 제가 아는 눈덩이를 굴리는 방법입니다. 그럼 이게 자산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, 제 경험으로.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.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책 읽고 그거를 흉내내서 따라서 이렇게 남 한 얘기를 갖다가 따라서 똑같이 방송하는 거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. 제가 여태까지 실행해서 성공한 거는 그겁니다. 좋은 회사, 돈 잘 버는 회사 주식을 샀어요. 여러 개 삽니다. 그러면 이게 다 같이 한꺼번에 오르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. 이 상승장이건 급등장이건 다 같이 한꺼번에는 안 올라갑니다. 막 종합지수가 이렇게 뭐 올라가는데 생뚱맞게 이거는 아무 이유도 없고 돈도 잘 벌고 회사도 좋은데 떨어집니다, 오히려. 그런 것도 있고, 종합지수가 폭락을 했는데 갑자기 막 날아가는 주식도 있습니다.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. 똑같이는 안 갑니다, 제가 보기엔. 제 경험에 그렇습니다. 다른 사람 경험은 어떤지 모릅니다, 저는. 제 경험만 얘기합니다. 그러면 이 돈 잘 벌고 그 회사 탄탄하고 배당도 잘 주고 대주주 지분 많고 이런 회사를 많이 오른 거는 저는 안 삽니다. 장기간 하락했다가 바닥 다지고 있는 회사들 사놓잖아요. 그러면 이 중에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어떤 거 하나가 팍 올라갑니다. 뭐 100%, 어떤 거 200%, 300%, 막 1000%까지 올라갑니다.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른 거는 파는 거예요. 팔고 아무 이유도 없이 못 올라가는 주식들,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을 사는 거죠. 만약에 100만원어치 샀는데 이게 300만원이 됐어요. 그럼 팝니다. 팔고 100만원어치씩 세 종목을 삽니다. 그럼 이 중에서 또 어떤 게 생뚱맞게 막 올라갑니다. 그럼 또 팔아서 200만원이 되면 팔아서 100만원어치 또 두 개를 삽니다. 그러면 이 안 오르고 장기간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은 하방 정지성이 있어서 종합지수가 폭락을 할 때는 1% 폭락을 하면은 이 바닥 다지는 종목들은 0.5% 내려갑니다. 평균적으로요. 그리고 종합지수가 1% 상승할 때는 이 바닥 다진 종목들은 2% 상승합니다. 평균적으로. 그래서 많이 오른 거는 팔고 바닥에 있는 것도 사고 이러면은 이 제 자산이 이 15년 투자인 제 경험으로, 다른 사람 거는 모릅니다, 저는. 제 경험으로 보면 자산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계속 굴러갑니다. 그래서 여지껏 주식 비중 70%, 현금 비중 30%를 가져갑니다. 그래서 이 70% 중에 급등한 거는 팔고 바닥에 있는 것도 사고 이래서 70%를 항상 가져갔었는데요. 지금 현재 그 상태는
이게 1500 깨졌잖아요. 근데 여기 1500 코로나 팬데믹으로 1500 깨졌을 때 깨지기 전에 70에서 현금 30%였었는데 이때 아무 무슨 그런 신호가 없었어요. 근데 이란에서 뭐 저 미국한테 막 미사일을 쏘고 전쟁이 일어난다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주식 20%를 팔았습니다. 그래서 주식 50, 현금 50이었어요. 근데 운 좋게도 1500이 깨져서 뭐 요쯤부터 샀죠. 사가지고 요 1500 깨졌을 때 주식 70, 현금 30이었습니다. 현금 30은 왜 갖고 있냐? 이게 1000 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? 2008년처럼 800까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사람 일을 누가 합니까? 처음 겪는 코로나인데요. 그래서 30을 갖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3300까지 갔죠. 그래서 3300에 아무 신호도 없었는데 제 기준으로 보면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주식 10%, 현금 90%로 다 팔았습니다. 그랬다가 지금 현재 2300에서부터 깨질 때까지 주식 50, 현금 50이었는데 여기서 또 2500이 넘어서 10%를 수익 실현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주식 40, 현금 60인데요. 이거 주식이 너무 적다고 지금 계속 반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3300도 아니고요. 뭐 2500도 아니고 2400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펀드멘탈 대비 낮은 상태입니다. 싼 상태라 이게 70에 30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 하락기고 막 요동을 치기 때문에 심리가 지금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. 어느 시점에서 이 70%를 만들 건지 지금 아직 그 기준은 세우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부자가 있고 중산층이 있고 서민이 있습니다. 근데 보면은 제 인생을 보면 제가 올해 59세인데요. 여태까지 제가 한 거를 보면 요 밑바닥만 계속 헤맸습니다. 여기서만 헤맸지 여기까지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중산층까지. 부자. 요 바닥에서만 맨날 놀았습니다. 뭐 안 해본 게 거의 없습니다. 저는 진짜 제가 창피해서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지만은 이 총각 때 보면은 이 돈 번다고 배를 탄 적도 있습니다. 그 오징어 잡이 배, 태평양 나가서 이렇게 오징어 잡이 배는 배를 탔었는데 엄청 힘들었고요. 맞기도 많이 맞았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남는 거는 나쁜 기억보다 이 태평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배가 이렇게 가는데 이 고기잡이 안 할 때는 요 갑판에 올라가서 요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푸른 하늘에 바다만 쫙 보입니다. 사방이. 그러는데 퉁퉁퉁 거리면서 배가 가는데 여기 누워서 쫙 이렇게 보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돌고래 때도 가끔가다 이렇게 첨벙첨벙 날아다니고 참치 때도 막 볼 때도 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굉장히 나쁜 기억은 생각 안 하고 요 기억이 가끔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 다음에 또 돈 번다고 탄광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. 이것도 배 타는 것도 한 1년 정도 탔고요. 탄광에도 한 1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. 이때 강원도 사북에 있는 탄광이었는데요.
여기서 일하면서 오토바이를 배워가지고 강원도 산길을 막 누비고 다니고, 그래서 여기 나쁜 기억은 없고요.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한 그 팔도 부러진 적 있고, 그런데 그런 기억은 없고, 강원도 그 산골짜기를 막 누비면서 그 오토바이 타고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러죠. 자유롭게 막 누비던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, 가끔.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해서 노점 장사도 해보고, 당구장도 해보고, 뭐, 저, 술집 웨이터도 해보고, 뭐, 식당 서빙도 해보고, 별거 다 해봤습니다, 하여튼. 그 바닥만 팍팍 겼는데, 이제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, 이제 바닥 끼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. 이제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. 그럼 이쪽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?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. 이 독서에 모든 그 제가 원하는 지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재테크는 한번 알아두면 평생을 써먹습니다. 평생. 그리고 아는 만큼 모르면은 못 버는데 아는 만큼 돈이 보이고 돈을 법니다. 그래서 이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가려면은 이 독서를 빼놓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옛날에 그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사마천이 그 화식열전, 부자 되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화식열전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. 그래서 이 제 사부님들을 보면은 사람을 항상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. 투자를 하는 사람과 투기를 하는 사람, 부안의 동파와 소심파, 이렇게 막 두 가지로 가르는데 저도 두 가지로 가릅니다. 저같이 가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는데요. 독서를 하는 사람과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저는 가릅니다. 도서관을 가는 사람과 도서관을 가지 않는 사람.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은 동네마다 다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? 어디를 가나 다 도서관이 많아요. 이거 굉장히 좋은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. 검단 신도시에도 도서관이 인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, 또 큰 도서관 두 개나 생깁니다. 제가 걸어서 30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생깁니다. 이 코로나 이후에 월급이 700만원 이상 버는 분들은 똑같거나 이 자산이 증가했다고 그럽니다. 근데 그 자산 증가한 원인이 부동산이 48%, 그 다음에 주식 코인이 18%, 소득 증가가 23% 이렇답니다. 근데 저소득층은 70%가 자산이 감소했다고 그럽니다. 지출은 늘었고요. 왜냐? 물가가 오르니까요. 그러면 이 세계의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은 상위 1%가 보유하는 자산이 45.8%입니다. 그리고 10%가 보유한 1% 빼고요. 1% 빼고 10%가 보유하는 비중이 39.1%랍니다.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은 80%가 넘어요. 이 11%가 보유한 게 80%가 넘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 32.8%가 보유한 게 13%, 그리고 저소득층 55%가 보유한 게 1%밖에 안 된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부의 그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진 거죠.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면 쿠데타, 전쟁 이런 게 일어난다 그럽니다.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,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겠습니다. 아이고,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